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 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이제 한 해도 마지막 달력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무탈하게 잘 또 마무리되시면 좋겠고요. 구독도 꾹꾹 눌러서 여론 고수도 더 한 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총선 앞두고 정당 지지율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혁신이 동력이 좀 안 살아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에 대한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훌쩍 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하락해서 32%인데 네.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낮긴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덜 떨어졌어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그리고 상당히 좀 큰 격차로 졌잖아요. 그렇죠. 그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오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근데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예.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두 개를 보면, RN서치 조사를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41.5%예요. 예. 그래서, 이전에 이제, 몇 프로입니까? 이제, 39.5%였는데 한 2%포인트 올랐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예. 41%예요. 비슷하네요. 요거는 일주일 전보다 거의 한 5%포인트가 올랐어요. 근데 이 조사들이 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 과정이 반영된 조사란 말이죠. 예.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도, 몇 프로입니까? 이제 국민의힘 33, 민주당 1%포인트 34인데 내려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똑같은데 네. 민주당은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다른 조사들 방금 얘기한 리서치뷰나 RN서치 조사들도 거의 여야가 비슷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떨어지는 조사들이 그러니까요. 있단 말이죠. 이건 엑스포에 대한 파장이나 파급 현상보다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전 부원장의 구속 이게 더 크게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엑스포 실패가 이제 여권에 이제 부담되는 이슈인 건 맞는데, 네. 그날 지난주에 엑스포 실패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뉴스가 여러 개가 나왔지만, 네. 그리고 나서 뉴스가 없어졌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뉴스가 이거 몇 번 계속 이게 재탕 삼탕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네. 그걸로 인해서 박진 외무장관이 교체가 된다는 등, 네. 이제 그런 경질설이 경질설도 나오기도 실제로 바뀔 것 같아요. 외무장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내년 총선 출마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 그 직후에 또 엑스포 유치 실패 그 직후에 있었던 방금 말씀하셨던 울산시장 선거 관련한 1심 선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예. 예. 5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그런 연이은 재판 두 개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이제 야권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 판결이었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함세웅 신부가 무슨 얘기를 했죠? 함세웅 신부요. 네, 말씀하시죠. 네. 방울 얘기를 했죠. 예. 예. 근데 이제 신부님이니까 네. 야권 정치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야권 인사로 이제 분류되는 분인데. 예. 그건 하여튼 국민들에게 결정적 파급 효과는 아니더라도. 네. 근데 이제 이게 앙컷 발언에 의해서 방울 네. 발언, 이제 그 이전에 이 청년 비하, 이렇게 해서. 네. 자꾸 누적돼서 누적돼서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예.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오히려 엑스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악재라고 봤는데 또 이념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악재라고 봤는데 오히려 악재가 따지고 보니까 민주당이 더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여야 양쪽의 악재가 겹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겹쳐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국민들도 그렇게 뭐 큰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뭐 쉽진 않겠다라고 미리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정부 내에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기대감을 심어준 건데 이제 잘못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더 이상 그리고 그거는 추진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네. 물론 이제 전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뭐 더 이상 크게 이제 비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제 대장동 재판이나 아니면은 네. 뭐 이 울산 시장 선거 관련 재판이나 이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예, 선거 개입 사건인데 이제 이게 지금 1심이잖아요. 예. 1심인데 그렇다 보면 앞으로 계속 굴러가는 사건이란 그러네요. 말이죠. 굴러가는 사건이기 오.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김용도 마찬가지고요. 김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탄핵 불발이죠. 결국은 뭐 불발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은 밀어붙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을 만들겠다. 예.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뭐 아마 이 방송이 나가기 직전인가 뭐 어쨌든 8일인가요? 검찰 출두가? 그러면은 이제 물론 탈당하신 분이긴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또 계속 또 이제 추가가 되고 있다.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 사람으로 인식을 하겠죠, 국민들은요. 당연히 민주당 사람이죠.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총선 때 총선을 이끌었던 그렇죠. 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강력히 지금 뭐 반발을 하면서 또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의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 송영길이다. 이건 분명한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 당 이름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예. 퇴진당을 만들겠다. 결국 탄핵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총선에서 이제 의석수를 야당이 많이 얻고 예. 본인과 또 연대를 하겠다. 아. 그러니까 뭐 본인이 만든 당이 혼자서 탄핵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뭐 심지어 이준석 신당하고도 연대하고 뭐 민주당하고 연대해서 본인 주장입니다. 네. 본인 주장이죠. 네. 본인 주장인데 그러면 벌써 연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민주당 사람이죠. 뭐 다른 당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에는 악재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권 참 복잡합니다. 과연 어떤 이슈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지지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악재가 더 많은 것으로 홍영진 기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